전북의 두 번째 메르스 환자인 김제 50대 남자가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창과 전주 환자가 숨진 가운데 처음으로 완치 단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절반 이상인 가운데 전북의 응급실 역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익산 약초 노거리 피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심을 결정했지만 검찰이 항고를 통해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리예산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교육감의 소신에 대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의 두 번째 메르스 환자인 김제 50대 남자가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을 찾은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가 의심 증세를 보여 전라북도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의 두 번째 메르스 환자인 김제 50대 남성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창과 전주 환자가 숨진 가운데 처음으로 완치 단계에 가까워졌습니다. 메르스 전파력은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 퇴원은 잠시 미뤄졌습니다. 전파력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과를 며칠 더 지켜보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주쯤 퇴원이 결정되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틀 전 고향인 군산을 찾았다가 의심 증세가 나타난 삼성 서울병원 20대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삼성 서울병원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해 지난 18일까지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됐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장염일 가능성이 높지만 전라북도는 격리병동에 입원시켜 증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만화 경우를 생각해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48시간이 되는 내일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종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은 격리 17명, 능동감시 9명 등 26명으로 어제보다 6명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잠복기가 지난 2명이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질병관리본부 통보자 등 모두 8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국적으로 180명의 메르스 확진자 가운데 응급실에서 감염된 사람이 90명을 넘습니다. 응급실이 메르스의 진원지나 다름없는데요.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전북의 응급실 역시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병실이나 수술실로 옮기려면 보통 10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에 당해서 전북대병원에 갔었는데 응급실에 16시간 머문 뒤에 병실에 배정받아 좀 불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응급실 재실 시간은 전북대병원이 16시간으로 전국 6번째, 원광대병원은 15.3시간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길었습니다. 가벼운 환자부터 중증 질환의 환자까지 대형 병원 응급실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좁은 응급실에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밀집해 있으면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전라북도는 전북대 병원 같은 대형 병원의 응급실 개선을 위해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이 공공성을 띈 장소인 만큼 병원 측에 시설 투자를 맡기지 않고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겠다는 겁니다. 호흡성 질환과 일반 질환의 구분, 그리고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시 운영되는 선별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앙정부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선별 진료소를 평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를 구분해야 메르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남원의료원과 전주 신규덕병원이 메르스 감염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국민안심병원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등 14곳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국민안심병원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메르스 격리자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능동감시자를 포함해 메르스로 격리되거나 격리 중인 시민은 239명으로 이들과 가족의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메르스 관련 병원과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 약촌 오거리 피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재심을 결정했는데요. 검찰이 항고를 통해 제동을 걸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만약 진범이 새로 드러나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 15살이던 최 씨는 잠을 재우지 않고 때리는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했고 결국 허위 자백을 냈습니다. 경찰서 가서부터가 그냥 맞고 잠 안 자는 게 일이었어요. 또 나와서 조사 받다가 또 안 했다고 하면 또 들어가서 때리고 이제 그게 반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이도 너무 어렸고 너무 맞다 보니까 내가 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3년 뒤 자신이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며 구체적으로 자백한 김모 씨가 붙잡혔지만 검찰은 기소는커녕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본인이 맞다.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되겠다. 구속 수사를 하고 싶으니까 허락을 해 주시오. 그러면은 안 해줍니다. 자꾸 이제 다른 지위로 내립니다. 뭘 보강해라. 최 씨는 출소 뒤 재심을 청구했고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과거 형사 재판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법원의 재심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광주고검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나왔다고 판단한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한다며 항고했습니다. 문제는 택시기사 피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9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 판결은 아무리 빨라도 공소시효 이전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진범을 잡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불과 40여일 남았는데요. 대법원의 결정이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범이 바뀌었을 때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급기관인 광주고검이 항고한 상황에서 재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상가의 무단 구조 변경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18일부터 집중점검에 나선 결과 불법 중축과 한옥담장 철거 등 무단으로 구조를 바꾼 한옥마을 상가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계속하고 적발된 상가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누리예산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교육감의 소신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지방의회는 물론 교육감을 지지하는 교육단체까지 오락가락한 소신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표와의 갑작스런 회동 이후 교육감이 누리예산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도의회는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도의회는 그동안 중재안을 제시하고 추경 예산안을 부결시키면서까지 누리예산 편성을 압박했지만 번번이 교육감의 소신에 막혀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누리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와의 짧은 면담 이후 교육감이 갑자기 소신을 바꾸면서 지역 정치권은 멋쓰게진 꼴이 됐습니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은 전북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에 중앙 정치권이 개입한 것은 잘못된 절차이고 지방자치 훼손을 우려한다며 공개적인 불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을 지지해온 교육시민단체들도 오락가락한 소신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문재인 대표를 만난 뒤 교육감의 책임으로 변질됐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켜왔던 소신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2016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누리예산 편성은 국가 책임이라고 해도 지역에서 피해 당사자가 있기에 결국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이나 지역 정치권은 아예 없었습니다. 교육감이 지역 정치권과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전북 교육은 중요한 사안마다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는 험난한 여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한낮에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한낮에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업소를 지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국 8개 극단이 참여하는 소극장 열전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독특한 작품 세계로 한국 현대미술의 획을 그은 이건용의 작품전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밀린 대출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 은행의 땅을 뺏긴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대도시로 향합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도착한 도시도 실업자로 넘쳐납니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연극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의 미국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던가 이런 게 사실 요새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이 많이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극장 열전에는 전국 8개 도시의 대표극단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사람의 윤곽 또는 얼굴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작가가 캔버스를 등진 채 그렸습니다. 이건용은 석고붕대로 팔을 고정시키거나 캔버스 뒤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행위예술과 드로잉을 결합해 세계적 작가로 주목받는 이건용의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 보고 이제 뒤로 작업을 하신다든지 신체를 제한해서 그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일상에서 만난 100명에게 사랑의 의미를 묻고 사람들의 표정을 앵글에 담았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사람이 정의한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7월 1일자로 2급 또는 3급의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의 최병관 의회 사무처장, 기획관의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 자치행정국장의 이강호 일자리 정책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의 박철웅 공무원 연수원장, 대외협력국장의 이지영 전북발전연구원 위원, 의회 사무처장의 이종석 대외협력국장, 공무원 교육원장의 이기배 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5급 사무관인 전병순 씨와 장명균 씨 등 14명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준강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임된 공무원 임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임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전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22살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임되자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 명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9살 한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51살 이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전주에 다단계 회사를 차린 뒤 연 24%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38명에게 18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2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달고 달린 혐의로 3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김제의 한 도로에서 48살 전모 씨가 1, 2차로를 물고 달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전 씨를 자신의 차량에 매달고 140여 미터가량 달린 혐의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북은 어제부터 최고 7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오후 늦게 모두 그쳤습니다. 밤부터는 안개가 끼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